심한 이렇게 발작적인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무호흡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뇌출혈이나 폐에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 호흡정지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100일의 가장 중요한 예방은 한 번 걸리면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 병. 단순 감기라 착각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는데요. 전파력도 강해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백일해.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백일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우 교수입니다. 저희가 핵심 질문 먼저 하나만 드려볼게요. 올해 무려 300배나 급증했다는데요. 이 질병이 백일해가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백일해균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감염 질환인데요.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1세 미만의 신생아들은 걸리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면역 저하자라든지 기존의 심폐 기능이 안 좋은 소아라든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주는 것도 특히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백일해는 주로 성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이제 X입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60% 정도는 중고등학생, 30%는 초등학생, 대부분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어서 젊은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2번. 백일해는 단순한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된다? 정답은 O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백일의 양상은 이제 가벼운 감기처럼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하는 증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구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3번. 백일해에 걸리면 기침이 심해지고 기침 후 소리가 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백일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발작적인 기침, 매우 심하게 또 끊이지 않는 심한 기침을 한 다음에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 하고 하는 훅 파는 소리가 또 들리게 되고 구토까지 하게 되는 매우 심한 기침이 백일의 특징인데 사실은 감기인지 백일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착각하고 감기약을 먼저 복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끝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 1, 2주가 또 가장 전염력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볍게 앓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백일해를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어려운 호흡기 감염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4번. 백일해의 기침은 주로 밤에 심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밤에 조금 더 발달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더 증상을 심하게 하지 않나. 또 잠자리 환경에서 이제 알레르기 물질들, 반려동물의 털이나 분비물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밤에 조금 더 기침이 증가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백일해의 정의와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백일해는 백일해균, 퍼투시스라고 불리는 백일해 세균에 의해서 호흡기가 감염되는 급성호흡기 감염 질환이 되겠는데요. 세균 감염에 의한 세균 감염 이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때 바이러스 비말 전파처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뒤를 잇는 질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바이러스고 끊임없이 계속 변이를 해서 한 번 걸리고 계속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 백일해는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변이가 빨리 일어나지는 않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일해의 증상은 감기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처음에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 시기가 가장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고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발작성 기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호흡기가 발달된 상태이지만 신생아 같은 어린이들은 기도도 굉장히 좁고 심한 이렇게 발작적인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무호흡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뇌출혈이나 폐에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 호흡정지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100일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네, 100일에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그 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항생제 치료의 이제 주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또 좀 큰 의미가 되겠는데, 항생제 치료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100일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코로나 때처럼 격리를 해서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일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주사를 맞게 되면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그 100일의 가장 중요한 예방은 바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보통 신생아기, 그러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에 3번의 기초접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되겠고,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4번째 추가 접종을 하시게 되고, 4에서 6세 때 5번째 추가 접종, 중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해줘가지고 주기적인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방 방법은 코로나 때처럼 또 100일에 걸린 아이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가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방접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임신부들께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건데요. 보통 임신 27주 지나서 임신 3기 때 100일에 추가 접종을 하시면 좋은데, 엄마에게 생긴 항체가 아기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어느 정도 100일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겠고, 이 효과는 생후 2개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아이를 100일에부터 지켜줄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될 분들이 곧 태어날 아기들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밀접 접촉을 하시게 될 분들도 미리 100일의 접종을 꼭 맞아주셔서 어른분들도 100일의 예방접종을 미리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0일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코로나로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잘 우리가 보냈는데, 다시 또 호흡기 유행 감염병에 감염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러한 호흡기 감염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미리 예방접종을 잘 맞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감염병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00일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